20년 후에 190조 달러까지 만약 성장을 한다면 대략 400배 정도. 그러면 지금 가격이 이 영상 찍고 있는 시점에서 한 25,000달러 정도니까 400배면은 대략 1,000만 달러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혹시 2000년대 다음으로 또 주목하고 계신 산업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좀 조심스러운 네.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은 블록체인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비트코인이죠. 일반적으로 네네. 얘기할 때 현재 블록체인의 50% 이상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했지만은 이 기업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럼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왔을 때 이 정도의 주가면은 적절하다라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없어요. 네. 예, 화폐제라고도 하고 또는 뭐 그냥 자산제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들처럼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을 좋게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디지털화했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뭐 원초적으로 불과 한 4,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본위제였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돈이라고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금이에요, 금. 그럼 이런 금이 왜 돈으로서 사용될 수 있었냐 하면은 돈으로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구성. 상하면 안 되잖아요. 네. 쉽게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금은 안 상하죠. 파괴 안 되죠. 안 썩죠. 두 번째는 휴대성이에요. 가지고 다니기 쉬워야지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이면 내가 그걸 이고 다닐 수도 없고 네.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이에요. 세 번째가. 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돈이라고 하는 건 가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은 야금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나눌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소를 돈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소를 반으로 딱 잘라서 돈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인식 가능성이에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쉽게 파악이 되면은 동시에 모방도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냥 판단이 되니까. 예. 그게 네 번째고. 근데 금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죠. 깨물어만 받을 수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희소성입니다. 희소하다는 것은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자원과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은 다른 이렇게 돈의 속성을 가진 애들 중에서 가장 희소했죠. 그래서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금의 한 1.5에서 2% 정도밖에 매년 생산이 되지 않아요. 이런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서 최고의 돈으로서 군림을 해왔던 거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심사임당 5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세종대왕 이런 지폐들은 결국은 원래 이 금과 같은 진짜 돈을 우리가 더 쉽게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어음이에요. 이 돈에 대한 어음. 이 돈은 창고에 딱 넣어두고 이 금은 창고에 딱 넣어두고 이 종이 지폐를 들고 다니면 거래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이 지폐를 가져오면은 금을 돌려주는 거죠. 이게 금본위제죠. 예.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돈의 음인데 문제는 금에 이 돈이 얽매여 있다 보니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 금을 보증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본위제를 폐지했고 그러면서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현대 법정화폐 체제예요. 예. 근데 기본적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같이 그 자체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때 최종적인 지불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들.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돈의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금보다 더 뛰어난 거죠. 일단은 내구성을 보면은 금이 제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어쨌든 파괴될 수 있죠. 예. 근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 통신망이 동시에 끊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파괴되지 않죠. 예. 그 다음 휴대성. 금은
현대 사회에서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기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근데 비트코인은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전 재산을 가지고도 그냥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을 나누려면 어쨌든 그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아무 노력 없이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식 가능성. 우리가 금을 아까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단하기 쉽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경험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고 우리 같은 사람은 솔직히 금 갖다 놓으면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알기 어려워요. 네. 하지만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모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소성인데 금이 희소하다고 했지만 금과 같은 모든 자산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가 증가하면요 공급이 함께 증가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라도 얘를 더 생산하고 싶단 말이에요. 더 많이 공급하면 더 이 올라간 가격만큼 더 큰 이득을 얻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것도 금 가격이 오르면 금의 공급이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수요가 오른 만큼 공급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다시 내려와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완전히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오르던 내리던 공급이 변하잖아요. 계속 10분당 6.25개씩 계속 똑같이 발행이 됩니다. 거기다가 4년마다 반감기를 가지면서 점점 공급은 줄죠. 그 얘기는 수요가 그대로라는 전제 하에 점점점 더 희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지금의 말한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무형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예. 우리가 인터넷이 실체가 없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을 뭐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 돈의 특성상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합한, 가장 장점이 많은 자산이고 희소성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높고 심지어 그 공급은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재 가치라는 것이 뭔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금은 왜 내재 가치가 있나요?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과 돌이 있다고 할 때 사람이 없으면 금과 돌 중에 뭐가 내재 가치가 있나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예. 사람이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예. 살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과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곧 모든 것의 가격이에요. 예. 그렇죠. 거기에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이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맞는 돈의 특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수요가 더 많아지고. 네, 수요가 더 많아지고 공급은 계속 줄어드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했을 때 저는 결국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규모가 9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900조 달러 정도 되는 전체 자산 시장 중에서 그런 사용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빼고 실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 저장 목적으로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600조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20년 내에 그 600조 달러의 10% 정도의 포지션은 충분히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60조 달러인 거죠. 네. 60조 달러인데 문제는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예. 20년 후에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러면 600조 달러가 20년 동안 어느 정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
계산해 봤을 때 자산 시장이 일반적으로 평균 1년에 한 6%씩 성장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60조 달러가 6%씩 20년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대략 19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가 한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좀 안 돼요. 네. 예. 그렇게 계산했을 때 20년 후에 190조 달러까지 만약 성장을 한다면 대략 400배 정도. 그러면 지금 가격이 이 영상 찍고 있는 시점에서 한 2만 5천 달러 정도니까 400배면은 대략 1,000만 달러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어요. 이거 순전히 저의 밸류에이션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도 계속 공부하고 계시나요? 네, 공부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게 우리가 주식에서는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치면 S&P 500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하나씩 낮은 애를 사면 살수록 걔네들이 변동성이 더 큰 대신 수익 가능성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리스크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요. 그럼 걔네를 추가하면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과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이미 50% 이상이 비트코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망하면 어떡해? 근데 비트코인이 망하면 결국 현행 블록체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망하면은 결국 분산 투자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할 거면은 비트코인 하나만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거기서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하고 동시에 시장이 좋을 경우 수익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럼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으로 대체될 만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저는 그게 없다고 보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만약 비트코인이 사라지게 되면은 현행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지금 있는 암호화폐들은 전부 실패로 끝날 거다. 그러면 그 시장을 처음에 입문하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당연히 가장 쉬운 거는 뭐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좀 유튜브로 보면은 조금 그 지식의 아무래도 정도가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책을 역시 보는 게 가장 정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드리는 책이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할까? 그거랑 이제 국내 작가 중에는 오태민 작가님이 쓴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두 권 정도만 일단 한 3회독씩 하시면은 그것만 벌써 한 20시간은 되거든요. 30시간 돼요. 네네. 책 아마 느리게 읽으신 분들은 그거 두 권을 3회독씩 하시면은 이미 한 4, 50시간 됩니다. 예, 그 정도만 일단은 봐도 일단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베이스는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작가님은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네.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일단은 그 제가 포트폴리오 공개는 이제 하지 않는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약속을 그래요? 드렸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네, 상당히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들과 네. 그 패러다임, 너무 빨리 나오죠. 화폐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시대에 공부를 안 하고 받아들이질 않으면 계속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시대인 것 네. 같아서 정말 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책을 또 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온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아는 자. 모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건데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성장 기회 진입, 아, 성장 네네. 주에 투자하는 걸 네네.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성장 기에 진입하는 그 타이밍을 네. 내가 명확하게 알아내기가 음. 정의에 내리기 좀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작가님도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네, 있던데.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책에도 적었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초기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초중기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건데,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대가 꺾이면은 주가가 한순간에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화된 타이밍이 가장 투자를 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 저는 연간으로 1년 연속 흑자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계속 적자였던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은 잠깐 흑자였다가 다시 적자 갔다가 이런 그 시절을 거쳐요. 그걸 한 2, 3년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를 잡으면서 4개 분기 연속, 그러니까 1년 연속이죠. 1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가장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그랬던 시기죠. 4개 분기 연속 흑자가 나면서 완전히 흑자 전환한 시기.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게 1년 연속 흑자가 나면은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단계,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좀 위험성,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예. 그리고 1년 연속 흑자가 난 단계에서는 물론 가격은 그 전보다는 좀 올랐겠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감안한 기대값은 가장 훌륭한 시기가 아닌가. 그 시기가. 되게 좋은 말인 것 네. 같아요.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네, 수익. 그렇죠, 그렇죠. 그 전 단계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 뭐 2년 연속 흑자가 났다. 그러면 이미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고, 그 중간에 딱 적절한 리스크와 수익 가능성의 기대값이 평형을 이루는 가장 좋은 지점은 4개 분기 연속, 1년 연속 흑자가 난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돈의 규칙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확실히 이 돈의 습성, 규칙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잡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책을 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시고 네네네. 지금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다 2022년이 워낙 좀 힘들었던 해였을 것 같아요. 네, 2023년부터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네, 힘들었던 만큼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오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예, 이렇게 부자TV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책, 돈의 규칙도 보시고 하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결국 봄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행복 되세요. 되세요.